조용찬의 집중분석 시간입니다. 자매가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지요. 이후에 그러면 미국의 통화정책은 또 어떻게 갈까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물가 발표된 거는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다음에 이제 금리를 그러면 언제까지 좀 올려가게 될까요? 네, 그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깜짝 놀란 그런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당초 예상한 것보다 높은 1월 그 CPI가 6.4로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간 풍속을 보여주는 전월 대비로 봐야 되는데요. 무려 0.5%로 전혀 떨어지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그 현재 에너지라든지 식품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핵심 그 CPI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머지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서비스 가격이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 요금이라든지 주차 장비, 그리고 세탁비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작년보다도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앞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3월 달에 25bp 금리 인상 확률은 현재 87%까지 떨어졌지만 50bp가 무려 12%까지 높아졌고요. 5월 달에는 25bp 금리 인상 확률이 현재는 한 25bp가 73%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 임원들의 그 발표 내용에 따라서 주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3월의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장이 이미 기정사실화 된 거고요. 그 다음에 3월쯤에 끝날 거다라는 게 꽤 있고 5월까지 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6월까지 올린다는 얘기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그동안 많이 올렸는데도 이렇게 서비스 쪽에서 물가가 안 잡히고 고용이 또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의 그 수급 압박 강도가 작년과 비교해서 2배 정도 상당히 세졌다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핵심 서비스 분야를 대표하는 종목이죠. 헬스케어라든지 수성, 그리고 레저, 숙박과 외식업종, 금융, 보험, 통신업종 쪽의 인력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당장 공급에서 보면은 코로나 이후의 시니어 계층이죠. 55세 이상의 인력들이 조기 퇴직해서 전혀 돌아오지를 않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3D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적 악화로 인해서 기술 업종의 그 인력 감축이 계속이 되는 반면에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 AI 쪽은 인력 부족난이 심화되고 숙련 인력이 부족한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고용예고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새해 들어서 서비스와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개인 소비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IT 기업에서 나타나는 인력 고용 그 부족 문제, 그리고 AI 챗봇 전쟁으로 인해서 핵심 서비스 산업들 같은 경우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올해까지 그 핵심 서비스 물가는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조적인 요인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계절적으로도 보면 서비스 쪽의 물가가 잘 잡히지 않을 거라는 이유가 이제 여름철 되고 이러면 여행 다니고 그다음에 또 미국 사람들 차 몰고 많이 다녀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에는 1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곳에는 빌딩이라든지 수많은 그 레스토랑, 관광 명소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북적이면서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타임스퀘어 그 보행자 수가 전년 대비 43%나 증가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 입장객 수가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브로드웨이 평균 수용률이 84%나
급증할 정도로 상당히 북적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미국의 이런 관광객들은 올해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코로나 이전에 2019년보다 늘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모두 미국의 수요 증가로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이 5월 달부터 코로나 비상사태가 해제가 되는데요. 뉴욕주 같은 경우에는 주 5일 출근, 2일 그 자택 근무를 하는 하이브리드형 근무자들이 절반 정도 차지하는데 이제는 정상 사무실 근무자들로 다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 임대료가 앞으로 더 뛸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한 주택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고요. 또 한 가지는 외식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는 것은 뉴욕시 레스토랑 예약 건수가 꾸준히 지금 증가하면서 봄철 같은 경우에는 오픈 레스토랑이죠. 대면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매장 앞에 마련된 식탁 쪽에 수요들이 크게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테이크아웃 수요뿐만 아니라 배달 수요도 늘어나고요. 최근 뉴욕을 가보신 분들 이야기로는 점심시간에 푸드트럭이라든지 패스트푸드점 앞에 사무실 근무자들, 비즈니스맨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 속의 지표들도 서비스 물가가 잘 떨어지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서 코로나가 이제 풀리고 그러면서요. 근데 중국도 걱정이잖아요. 중국도 리오프닝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를 좀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느 정도로 해석하고 계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조업 PMI가 모두 그 서비스업이라든지 그리고 제조업 모두 50을 상회할 정도로 활동이 아주 강해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그 도시가 깔린 도시가 23곳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그 탑승객 수가 무려 80% 정도 이상을 좀 회복을 했고요. 도로 혼잡 지수 같은 경우에도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경제나 사회 활동이 모두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와 같은 생활 필수품들 가격이 계속 뛰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이나 은, 구리, 석탄, 철광석과 같이 중국 경제에 밀접한 연관이 되고 있는 상품 가격이 지금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뿐만 아니라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커지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 압력이 2분기부터는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수입발 인플레이션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요인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아시아 쪽으로 이머징 쪽으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조금 주춤하는데 실제로 지금 해외 주식 자금이 이제 이머징 쪽으로 조금 주춤한 모양이죠. 네, 이제 이머징 시장에 들어왔던 자금들이 주춤거리고 있다는 것은 주간 단위로 주식형 펀드로 얼마만큼 많은 자금들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미국이나 아시아 시장 쪽으로는 그 많던 자금들이 끊긴 건 아니고 아주 소폭 들어오고 있고요. 대부분은 유럽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비스업 중심이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천연가스와 그 유럽 주가는 동행 역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천연가스 가격이 50유로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유럽의 주가가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와 관련해서는 인하 가능성들이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 있을 거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 그 주가 수익비율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아시아 시장보다는 유럽 시장의 그 모멘텀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유럽 시장으로는 당분간 유입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뮌헨 안보회의라는 게 열리는군요. 요거는 뭔지 간략하게 좀 일정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50개국의 정상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 미국 부통령까지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핵심 주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전투기라든지 전차 공급 지원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토가 2025년 이후부터는 GDP 대비 예산, 국방비 예산을 2.5%까지 늘려주고요. 또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 외교
폼페이오 그 장관 간의 회담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회담이 진행이 된다면 미중 간의 갈등 고조 문제가 수면 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용찬의 집중 분석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수가 조금 밀립니다. 코스피가 30포인트가 밀렸네요. 한 0.7% 정도 저희 시작할 때 했는데 1% 이상 밀렸고요. 코스닥도 0.8%로 조금 시장을 누릅니다. 이슈 MB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